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초의 계곡, 물의 계곡에 와 있어요. 물은 언제나 매년 와봐도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조한나 김의 그 자연치유의 여정 속에서 책자를 통해 물이 가진 본래의 힘과 효능, 생명의 근원이 된 물, 원시의 이 계곡에서 물의 중요성을 다시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본래의 물은 우리 몸과 삶이 무엇으로 회복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물이 말해주는 치유의 언어와 자연이 기억하고 있는 생명의 지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말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발생하는 질병의 충분한 물 섭취만으로도 고치라고요. WHO. 우리가 먹는 물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태어나 처음 숨을 쉬던 순간부터 우리 몸은 이미 물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 혈관을 따라 흐르는 생명의 리듬,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까지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물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몸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는 약 75%, 혈액은 90% 이상,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안은 거의 작은 바다와도 같답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며 체온을 조절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고요. 인간이 태초에 자연 속에 살아가던 시절, 이 원시 계곡에는 늘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며 몸을 회복했고 쉬었고 다시 살아나곤 했답니다. 우리가 지치고 아프고 무기력해질 때 몸이 보내는 가장 단순한 신호는 어쩜 이것일지 모릅니다. 몸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물이 필요해. 인간은 물에서 태어났고 물로 유지되며 물과 함께 회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비밀, 물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숨을 쉬고 움직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이 단 한 가지 없으면 바로 멈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60 내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리작용에 있어서 물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물은 운반자입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소와 산소는 물에 녹아 혈액을 타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달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물은 청소부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노폐물과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은 소변, 땀, 호흡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모두 물이 담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노폐물을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흐르지 않는 물에 소나무 찌꺼기들이 쌓여서 썩어가고 있잖아요. 물이 갖다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보시면 맞아요. 세 번째, 체온 조절입니다. 사람의 몸은 36.5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땀을 통해 열을 식히는 기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 몸은 물을 저장해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물을 꾸준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갈증은 이미 몸이 늦었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나는 지금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있을까요? 물은 그냥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태로 마시느냐가 우리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물 섭취 방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 물을 저장해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한 컵 정도, 일내기 2시간 간격으로 천천히 이렇게 마시면 물은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어 세포 하나하나에 안정적으로 전달됩니다. 둘째, 갈증이 전달되기 전에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갈증은 단순한 신호가 아닙니다. 이미 몸이 가벼운 탈수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목이 마르기 전에, 입이 마르기 전에, 피로를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이 집중력과 컨디션을 크게 바꿉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좋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6에서 8시간 동안 물을 공급받지 못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장을 깨우고 혈액을 묽게 만들고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부담을 적습니다. 넷째, 식사 중에 과한 물은 피하세요.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30분 후가 이 타이밍에 몸에 가장 편안한 물 마시기 편안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다섯째, 좋은 물보다 지속적인 습관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곤 합니다. 어떤 물이 제일 좋을까요? 하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비싼 물이 아니라 특별한 물이 아니라 꾸준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내 몸이 기억할 만큼 매일 마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그럼 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 한번 알아볼까요? 병원에서는 늘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충분히 물 드세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하죠. 충분한 물은 저했는 기면은 일일 권장량으로 남자는 12컵, 여자는 9컵이 필요하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의학이 설명하는 물의 효과 살펴볼까요? 첫째, 물은 혈액을 정상적으로 흐르게 합니다. 우리 혈액의 약 90%는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 혈관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심장은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 혈전 오염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물은 혈액의 점도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물은 신장을 보호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때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에 부담이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장결석이라든지 요로 감염, 체내 독소 배출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물은 얼마나 드세요? 하고 묻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셋째, 물은 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의학적으로 변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수분 부족입니다. 물이 충분하면 대변이 부드러워지고 장 운동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변비와나 장내 노폐물 배출, 장점막보 약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물때가 많습니다. 넷째로 물은 체온과 염증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은 36도에서 37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면역 기능과 효소 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물은 땀을 통한 체온 조절, 염증 반응 완화, 세포 환경 안정을 이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물 부족은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다섯째로 물은 뇌와 신경계의 기본 연료입니다. 뇌의 약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단 1, 2%의 수분 손실만으로도 집중력 저하, 두통, 기억력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선 만성 두통이나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수분 섭취를 확인하곤 하죠.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할 조건이죠. 오늘 마시는 물 한 잔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신장을 보호하고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킨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의학적인 선택,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 많이 잡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